있죠. 그럼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예. 그동안 이 저녁 7시에 수요일 저녁 7시에 명상 상담 강의를 해왔는데 그거의 종강이 되고 이 방학 중 이번을 기해서 애니어그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이 애니어 강의를 시작한 그 동기는 우리 내부에 애니어그램 그 상담사 과정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로부터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애니어그램 코칭 마스터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 프로그램과 상세한 내용을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그래서 몇 달 전에 2급, 1급 전문가 과정을 그 변경 신청을 했는데 몇 번 발리돼서 이번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상 심리 상담사 2급 명상 심리 상담사가 아니고 애니어그램 2급, 애니어그램 상담사 1급, 애니어그램 상담사 전문가 이렇게 3단계로 하고 이 과정을 주말반에서도 그 2급과 1급에서 애니어그램이 있어요. 주말반에는. 그런데 방학 중에 여름하고 겨울 방학 중에 이 과정을 개설해서 많은 분들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니어그램 상담사 자격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그 교육원에 오셔가지고 실습을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냥 나는 애니어그램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애니어그램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애니어가 9이라는 뜻이고요. 그램은 그래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떠 있죠. 그래서 이 바깥의 원이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이 9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부터 시작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인데 애니어가 9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격을 9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뜻은 그렇고 왜 성격을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한가? 애니어그램 성격인데 성격이죠. 근데 성격 때문에 우리가 이혼도 많이 하고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의 주범은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성격을 미리 알고 또 같이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성격을 알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상대방 성격을 알면 그걸 내가 미리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도울 수도 있죠.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기업체라든가 가족 테라피라든가 학교 교육이라든가 맞는 인간이 만나는 곳에는 반드시 성격적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성격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화합할 수가 없는 거고 심리 상담도 이 성격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성격에 퐁당 빠져 지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성격을 알지를 못해요. 자기가 알지 못하고 또 타인이 나를 아는 것도 있고, 근데 나는 내가 아는 게 있는데 타인이 모르는 부분도 있고, 타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상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백길 속에 바닷길은 알기 쉬워도 한길 속에 사람 마음 알기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성격들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런 궁금증이 누구든지 있었을 거고, 우리 선배들도 우리보다 앞선 살았던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깊게 궁금했고 또 알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나하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의 성격을 분명하게 안다면 훨씬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격은 안 바뀐다고 그래요. 사람은 참 바뀌지 않는다. 상담을 하고 그런다고는 하지만 성격은 타고난다. 그러니까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고, 강산이 10년이면 변하듯이 성격도 10년 단위로 바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바뀌든 바뀌지 않든 자신의 성격을 확고하고 분명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은 성격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여기에는 다양한 이제 이렇게 도구와 방법들이 있는데, 애니어그램은 나의 성격을 알아가는 하나의 한 방식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실래요?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기 있는 그 성격에 관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애니어그램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BTI가 있고, 그 다음에 Transactional Analysis, 그 교류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그 일반적인 그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 대중들이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저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20년 전, 15년 전에 저도 한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연구원을 개설하면서 성격 심리학, 인간의 성격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장만해야겠다. 여러분들도 자동차 어디 나가려면 자동차가 필요하듯이 연구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성격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필수품이죠.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배운 게 Transactional Analysis, 그래가지고 이 에릭 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교류 분석을 처음에 배웠고, 그러다가 이제 MBTI도 배우고 애니어그램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쟤한테 제일 잘 맞는 게 애니어그램이더라고요. MBTI는 먼저 공부했죠. MBTI를.
그리고 그런 다음에 Transactional Analysis 교류 분석을 공부했는데 교류 분석은 이상하게 끌리지가 않았어요. 교류 분석은 이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1910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입적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교류는 자아의 상태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인 관계, 대인 관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자아의 상태하고 똑같은데 자아의 상태는 개인인 거고, 여기 표면과 내면은 타인과의 게임이나 대화의 방법에 있어서 표면과 내면을 표면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으로는 괜찮아 이런 뜻도 있고, 표면으로는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면은 but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각본 분석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프로이트 이론에 의해서 사람들은 각본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각본이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로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도 free child, 자유로운 아이냐, adapted child, 순응하는 아이냐, 또 부모인 경우는 엄마처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타입이 있고, 야, 너 잘못됐어 라고 이렇게 공격적이고 규정을 세우는 그런 두 타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도.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린이 같은 모습도 있고 어른의 모습도 있고 또 현실 속을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과거에 학습된 각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세상을 교류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고그램 그래가지고 이것도 검사를 해서 그래프를 그리죠. MBTI도 그래프를 그리고 애니어그램도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성격 그래프를 이렇게 진단해주고 보여주고,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이렇게 하시오 라고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게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TI는 칼 융의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기는 에너지의 방향, 에너지가 자기 안으로 흐르냐 바깥으로 흐르냐, 인트로버션, 익스트라버션. 그래서 인트로는 안으로, 익스트라버션은 바깥으로 해요. 그래서 I냐 E냐, 안으로 향하냐 바깥으로 향하냐, 에너지가요. 그래서 안으로 향한 사람은 내향, 바깥으로 향한 사람은 이제 외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으로 향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힘이 나요. 바깥으로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활동을 해야 힘이 나는 타입을 말해요. 그 다음에 바깥이든 안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정보를 모아야 됩니다. 정보를 모으는데 인투이션, 내 안에서 직관적으로 정보를 모으는 사람들이 있고, 센싱, 감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그 감각, 오감을 사용해서 정보를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관을 쓴 사람은 I, N이라고 쓰죠. N. 그리고 감각을 하는 것은 S를 써요. 그래서 여기 I 대신에 N을 쓰는 이유는 인트로버션 할 때 I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I를 동일하게 쓸 수 없어서 중첩이 되니까 N으로 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의사를 결정하는데 감정이나 분위기, 기분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그래, 좋아, 기분이 나쁘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thinking, 이렇게 분명하게 사유해서 앞뒤를 따지고 전후를 계산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F형이냐 T형이냐 이렇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모으고 정보 에너지 방향을 찾고 정보를 모으고 의사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액션을 취하죠. 선택을 하고 생활 양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perceiving 하는 사람이 있고 judging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타입을 P형과 J형으로 나누어요. 예. P형은 그 인식되어진 대로 만약에 어딘가를 간다 그러면은 그 과정을 더 중시하고 지각되어진 것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고, 저즈 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사람은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처음 계획을 판단해서 중간에 유혹이 있고 또 다른 변수가 생겨도 끝내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타입을 이제 J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16가지 총 8개에서 28에 16, 그래서 16가지 타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세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주 제가 10년 전, 2005년, 15년 전 제가 MBTI를 공부했을 당시는 저는 뭐였냐면 내향 인트로버션이었어요. 에너지 방향. 그리고 정보 모으는 것은 직관적이에요. 인투이션이죠. 그래서 IN.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감정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주로 T를 많이 써요. Thinking. 의사결정을 할 때 전후, 사후를 딱 살펴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는 목표 지향이 제가 강해가지고 중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상 그 목표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할 때 목표 지향이니까 저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NTJ가 그때 당시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정보를 모으는데 직관과 감각을 쓰는 어느 쪽을 쓰느냐.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감각을 쓰고 어떤 상황에는 인투이션, 직관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MBTI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OX의 설문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검사지가. 괴로워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 그러다 보니까 매우 힘들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MBTI 공부하시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그렇대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리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MBTI를 이제 작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ransactional Analysis는 이 교류 분석은 너무 프로이트적인 그런 점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했는데, 애니어그램 공부해 보니까 너무 재밌고 나한테 딱 맞고요. 특히 이게 동양적 지혜에 기반했다는 것이 더 좋고, 또 검사지를 보니까 되게 마음 편하게 검사할 수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5개나 3개 가운데 하나 더 맞는 선택지를 주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구르지예프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살았던 구르지예프의 애니어그램인데, 명상, 수행, 종교적인 색깔이 아주 강했죠. 구르지예프는. 그런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애니어그램의 역사는 앞으로 강의 속에서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성격 심리학으로 바뀌었어요. 탈바꿈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애니어그램은 뭐 영적 성장이나 명상 수행의 형태보다도 성격 심리학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고, 미국식 뭐죠? 애니어그램이 널리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가도 처음에는 명상, 수행, 영적 성장을 위한 그런 거였는데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상품화되면서 요가가 그 미국식으로 바뀌었듯이 애니어그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뀐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애니어그램은 감정형, 사고형, 의지형. 근데 뭐 직역에서 쓰시는 분들은 본능형이라고 돼요. 미국에 있는 것을 그냥 갖다가 그대로 소개하실 때는 보통 갈망형 아니 본능형 그랬어요. 그래서 감정형은 가슴형, 사고형은 머리형, 본능형은 장형 그래요. 근데 저는 본능이란 인스팅트거든요. 영어 원본은 그러다 보니까 직역을 해서 그 본능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본능이 성격은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인 용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에 마음이 안 들어서 감정형, 사고형, 의지형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또 제가 고대 동양적인 지혜, 명상 수행의 한 형식으로 애니어그램을 그 원래의 애니어그램 정신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애니어그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의 성격 심리학 프로그램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애니어그램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도 공부하고 MBTI도 하고 그다음에 교류 분석도 하면 좋겠지만 어떤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셋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니어그램이 외국에 있는 미국의 애니어그램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소개하고 있죠. 이게 국내의 애니어그램 연구자들은 대부분 동어 반복식으로 앞전에 했던 미국식의 그런 애니어그램을 이제 반복하고 교육 현장이나 기업체, 종교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연구가 보통 통계거나 효과성 입증, 뭐 프로그램 진행해 가지고 뭐 어떠어떠의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인데 지금 이게 90년대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한 30년 흘렀잖아요. 아니 지금쯤은 우리 자체 애니어그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우리 자체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미국 것 갖다가 번역하고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연구 방향은 뭐 성격 심리학이다. 그런데 애니어그램의 성격 심리학으로서의 애니어그램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부족해요. 애니어그램이 성격 심리학으로 탈바꿈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격 심리학으로서의 그 본질에 대한 탐구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부분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리상담 영역에서 보통 통계나 효과성 연구인데 질적 연구가 없다. 양적 연구 중심이고
구체적인 질적 연구가 애니어그램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분야가 점점 강화돼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성격 이론으로 너무 고착화되면서 본래적 애니어그램의 영적 관점이나 명상 수행의 의미를 찾아서 그 원래의 그 애니어그램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일련님 그리고 김은아님도 오셨어요. 반갑고 또 채팅창에 언급하지 않은 많은 여러분들의 그 동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애니어그램 그 9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낸 책이 여기 보시면 애니어그램 행동 측정과 명상 상담 전략. 그런데 이 책이 기본인데 이 책이 나온 지도 오래되고 그렇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책을 중심으로 하고 보충하고 보완하는 그런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것은 애리조나 enneagram.org라고 하는 그 뭐죠 홈페이지에서 출처가 거기서 제가 가져오는데 미국 애리조나예요. 애리조나 주에 있는 그 애니어그램 연구소에서 이제 이 디자인을 해서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출처를 밝혔습니다. 예. 먼저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이 바깥에 원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그 영적 본질 이런 걸 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크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세 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감정형, 감정이니까 가슴형이라 이렇게 부르고 5번, 6번, 7번은 이제 머리형이다. 예, 이렇게 사고형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고 1번, 9번, 8번은 뭐라고 부르냐면 의지형이다. 뭐 신체 비유에서는 장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감정형 2번, 3번, 4번은 그 상대방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그런 걸 강조한다. 예. 그 다음에 사고형은 그 이렇게 safety하고 security 안정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안전함과 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번, 6번, 7번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이 5번, 6번, 7번 이 사고형들은 끊임없이 안전한 공간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정형은 이제 그 자존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감정적인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감정형이라고 불러요. 감정형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친밀감을 나오고 화끝없이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affirmation. 그래서 이 감정형은 그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의지형은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힘, 파워를 갖고 싶어 하고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려는데 관심이 많은 게 그래서 의지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씩 살펴보면은 2번은 주는 사람, 그리고 남을 돕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렇게 돕는 사람을 2번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남을 돕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먼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자존심이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보람과 또 그것에서 그 이렇게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번 유형은 여기 써졌죠. 예, 예. 이렇게 성취해요.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액션을 취해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성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공을 해야만이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나의 있음, 그 자존감이 산다고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번들은 낭만주의자고 개인주의자고 굉장히 심리주의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적 감각이 뛰어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너하고 나는 미적 감각이나 감수성이 뛰어남을 통해서 그걸 자기로 삼는 거죠. 그걸로 자기 자존심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색으로 표시된 이 대목은 감정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존감을 찾고 또 인정받고 하는 것이 삶의 목표고 서로 친밀감을 나누는 게 2번, 3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해요.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삶의 방향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감정형들한테 혼자 있으라고 하면 힘들어요. 4번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어서 혼자 있지만 결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2번은 외향형, 4번은 내향, 3번은 외향과 내향을 다 쓰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언더스탠딩, 이해를 제가 돕고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형은 5번, 6번, 7번인데 5번은 내향, 7번은 이제 외향이죠. 그리고 6번은 양쪽인데 5번은 이제 관찰자고 철학자처럼 생각을 많이 하고 꼼꼼하게 따지는 탐구자예요. 그래서 불안할 때 이렇게 사유하고 탐구하고 지식을 획득하는 데 관심이 많고 2번, 3번, 4번은 친밀감을 느끼고 외롭고 동떨어지고 이런 걸 못 견뎌 하듯이 이 사고형은 불안으로부터 안전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6번은 거기 충실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래요. 그리고 이따금씩은 충실한데 이따금씩은 이렇게 뭐라고 해요? 트러블스 슈터. 그러니까 이렇게 이따금씩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죠. 앞에서는 굉장하게
충실해요. 무슨 일을 맡기려면 6번한테 맡기면 확실합니다. 아주 충실하게 잘 해줘요. 그러나 본인은 내적으로 굉장히 투덜거리죠. 아, 싫어 하면서도 할 일은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7번은 열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뭐예요? 분위기를 업 시켜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모험을 즐겨요. 어드벤처러요. 모험을 즐기고. 7번들은 굉장히 활달합니다. 그리고 말도 거침없이 이렇게 하게 돼서 상대방한테 상처도 주곤 해요. 그러나 분위기를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를 업시켜주고 고양시켜주는 점에서 7번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형들은 불안할 때 7번은 바깥으로 외향이니까 뛰어나가서 분위기를 살리고 모험을 즐기죠. 6번은 매우 충실하여 5번은 집중력을 가지고 지적인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안전을 하다고 그렇게 느껴요. 근데 사실은 지식이 안전을 주는 거 아니고 누구한테 의존하는 게 안전을 주는 게 아니고 모험을 즐기고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안전한 것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이죠. 그렇긴 하지만 이 5번, 6번, 7번들은 불안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느끼는 것이 삶의 방향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번, 8번, 9번은 이제 자기의 독립된 영역을 힘을 가지고 지키려 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든지 상황을 통제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1번은 내향이고요. 8번이 외향입니다. 그래서 이 8번은 이제 보스 기질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보호를 해주고, 리더 역할을 해요. 여기는 탑닭이라고 했는데, 탑독. 이랬는데, 멍멍 지서대는데, 우두머리다, 이 말이죠. 근데 이 8번은 리더십이 있고, 보스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쪽 반대쪽에 1번은 이제 뭐예요? 완벽주의자고 개혁자고 끝없이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1번은 남 지적질 잘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방식을 이렇게 잘 엎어요. 그리고 끝없이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수 같은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실수를 지적하면.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이제 명상가이고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니고시에이터 중재자예요. 그래서 이 9번들은 그 9번들은 갈등 상황에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하고, 그리고 평화로움을 많이 유지했고, 그 중간적인 매개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1번, 8번, 9번은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분노가 많아서 왜 분노가 많냐? 현실이 마음대로 파워와 조절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자꾸 화를 내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 사고형들은 색깔을 이렇게 차가운 색깔로 했잖아요. 근데 7번은 열정적이죠.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5번은 색깔을 이렇게 했어요. 아주 깊게 내면으로 숨어버리고 6번은 5번과 7번 사이로 표시했어요.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사고형, 아니 감정형, 감정은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목숨을 거는 거고 5번, 6번, 7번은 안전한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파워와 통제를 하는데 매우 그렇다. 그런데 1번, 8번, 9번은 왜 통제와 또 힘을 얻는 걸로 이렇게 이런 성향을 가졌을까? 왜 이들은 안전함이 중요한 걸까? 왜 이들은 그 인정받고 자존감을 그 가짜지만 이미지지만 그 가짜라도 이 자기 자존감을 이렇게 그 중시할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강의를 해 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성격 심리학으로서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입니다. 예를 들면 왜 9번은 이렇게 성장했고 왜 3번은 그렇게 성취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왜 7번은 바깥으로 그리 돌아다니는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연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사례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다. 그러면 7번을 연구한다. 혹은 3번을 연구한다. 혹은 9번을 연구한다고 했을 때 3번, 한 사람의 3번만 한 사람 갖고 3번은 이렇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3번 유형에 대해서 다양한 종류의 3번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3번이 있고 그 날개로는 뭐 9번이나 6번을 가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떤 3번은 날개를 2번이나 5번을 갖는 3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3번은 8번과 1번을 날개로 가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이 그 순수한 3번이라고 하는 건 없고 매우 다양한 그 형태가 서로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례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 연구가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번역책 소개를 많이 하고 프로그램에 의한 효과성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집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 유형별로 가지는 고유한 그 특성이 왜 그렇게 됐는가 이 부분을 밝히는데 국내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 만약에 1번이다. 그러면 한 1번 유형을 가진 한 10명을 연구를 하고 면담을 해서 1번들의 공통적 요소 또 그 날개가 뭐냐에 따라서 서로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서 애니어그램에 맞춰서 너는 1번이니까 어쩌다, 너는 3번이니까 어떻다, 7번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그 제너럴한 보편적인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걸로 모든 1번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니어그램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이 애니어그램을 우선시하면 안 되고 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 방법, 수단인 거예요. 그렇지 인간을 애니어그램 틀에다 이렇게 꽤 맞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거 마찬가지죠. 사주팔자의 틀에다가 인간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사주팔자라는 틀로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근거나 증거도 없이. 뭐 타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객관적 증거가 없이 몇 개 뽑은 그 카드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게 상당하게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니어그램도 개인적 차이, 개별화된 고유한 그 인간마다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무시한 채로 애니어그램을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애니어그램을 사례 연구하고 개인 상담하는 하나의 통로 수단으로 써서 궁극적으로 그 세세한 미세한 그 개인을 이해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희정님 안녕하세요. 엄정윤님도 좋아요. 애니어그램 처음 공부하셔서 흥미롭죠. 그래요. 인간 자체에 대한 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것은 매우 다양한데 저도 이 성격심리학 애니어그램을 만나면서 초창기에 대단히 흥미로워서 깊게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애니어그램 상담사 2급, 1급 전문가 과정이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학기 중에는 하지 않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7월 25일과 26일 1차, 2차는 8월 1일과 2일, 3차는 8월 9일, 8월 8일과 8월 9일, 4차는 8월 15일과 16일. 그래서 애니어그램의 성격 이해, 또 애니어그램 성격과 대인관계, 애니어그램에서의 자아 개념, 애니어그램에서의 심리 도식, 이런 과목들을 공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유튜브 강의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8번의 이 강의인데 이 가급적이면 이론 강의를 이걸 중심으로 해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고 싶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서 애니어그램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로 전화로 하셔가지고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5일, 26일이 제 1차 일정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 8차라고 하는 것은 25, 26이 2차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8일간 한다는 뜻이에요. 8일간 총 60시간 한다 이런 뜻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전화번호로 접수를 2236-5306으로 전화하셔서 일단 전화 접수를 하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데 저녁 시간 바쁜데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질문은 거기 댓글을 이용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안 나오셨지만 이 강의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드리고 저희 애니어그램 이 강의가 풍부하고
알찬 강의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